이 분유. 분유는 우유 중에서 약 88%의 수분을 제거하여서 가루 상태로 만든 건조식품입니다. 이 분유에는 크게 4가지 전지분유, 탈지분유, 그리고 가당분유, 혼합분유가 있는데요. 전지분유는 원유에서 수분을 완전히 제거해서 분말한 것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풍부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탈지분유는 원유에서 유지방을 제거한 것으로 보존성이 높은 고단백 저칼로리 영양식품입니다. 원유에서 당류, 즉 설탕, 과당, 포도당 등을 첨가하여서 분말한 것을 가당분유라고 합니다. 혼합분유는 위에서 보았던 전지분유, 탈지분유, 원유 이러한 것들에 곡분, 코코아 가공품 등의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을 첨가하여서 가공한 분말상의 것입니다. 아이고, 여기 오타가 있네요. 미안해요. 분말상의 것입니다. 여러분, 분유라고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것이 애기들이 먹는 그 분유가 생각이 날 텐데요. 그것도 물론 분유이고요. 그것도 우유의 수분을 제거하여서 가루 상태로 만들어서 거기에 조금 더 영양학적인 것들을 추가한 것이 아기들이 먹는 그 분유이고요. 그 외에도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원료, 요구르트의 발효 원료, 이 외에도 제빵의 원료로도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것이 바로 분유입니다. 분유는 간단하게 정의와 종류 정도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은 치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즈는 기원전 8000에서 6000년경 농업혁명 시기에서 탄생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오늘날에는 주로 유럽에서 혹은 호주나 뉴질랜드 등지에서 많이 생산이 되고 있죠. 치즈의 발견이라 하면은 고대 아랍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랍의 상인이 양의 위, 즉 그 소화기관에 해당하는 위에다가 가축으로부터 얻은 우유를 담아서 사막 지역을 이동했는데 하루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위로 만든 주머니를 열어보니까 그 우유가 흰 덩어리와 액체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 바로 치즈의 발견이라고 합니다. 치즈의 치즈의 기원은, 즉 치즈의 발견은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중앙아시아에서 시작되었다는 그런 설이 많다고 합니다. 치즈는 여러분 치즈 생각하면은 이 4번에서도 보다시피 종류가 아주 다양하게 많은데요. 이 액체 상태의 우유를 이렇게 다양한 고체 상태로 만든 것이 바로 치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좀 더 식품 가공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정의를 한다면 치즈는 우유에 산이나 레닌을 가하여서 카제인과 지방을 응고시키고 유청을 제고시킨 응급물이다. 혹은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 숙성시킨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유 같은 경우에는 우유의 단백질에는 카제인과 유청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우유에 산이나 혹은 레닌을 첨가하게 되면은 카제인과 유청 단백질이 분류가 되고요. 이 유청 단백질은 제거를 하고 카제인을 발효나 숙성을 시켜서 응어리지게 만든 것이 바로 치즈입니다. 치즈는 제조 방법에 따라서 자연 치즈 그리고 가공 치즈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요. 자연 치즈 같은 경우에는 가열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보관 시에도 계속해서 발효나 숙성이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고 계속해서 발효 숙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공 치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스위스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아메리칸 치즈라고도 하는데요. 자연 치즈를 가열이나 용해 과정을 거치고 또 살균을 거치기 때문에 더 이상 발효 숙성이 진행되지 않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발효 숙성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저장 기간 중에 맛이 거의 변하지 않고 부드러운 맛을 가지고 또 장기간 보존에 적합하다는 것이 가공 치즈의 또 다른 특징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치즈 중 하나가 바로 이 가공 치즈입니다. 자연 치즈는 수분 함량에 따라서 경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경도에 따라서 연성 치즈, 반경성 치즈, 경성 치즈, 그리고 초경성 치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연성 치즈는 수분 함량이 50에서 80%의 치즈를 말하는데요. 여기 4번에서 그림을 보면은 이 커티즈 치즈나 크림치즈, 모짜렐라 치즈, 브리치즈, 까망베르 치즈 이러한 것들이 연성 치즈입니다. 수분 함량이 많다 보니까 조금 뭐라고 해야 돼? 좀 촉촉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빵에 발라 먹을 때 좀 잘 발린다던가 이러한 크림 형태 부드러운 질감을 띠고 있는 것이 연성 치즈의 특징입니다. 반경성 치즈는 수분 함량이 40에서 50%를 함유하고 있는 치즈인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벽돌 모양의 브릭치즈나 이 브릭치즈, 이 브릭치즈는 주로 미국에서 생산되는 치즈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그 적포도주 먹을 때 이 브릭치즈를 먹으면은 크래커나 샌드위치 같은 거에 발라서 브릭치즈 먹으면은 아주 잘 어울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브릭치즈, 그리고 영국의 대표적인 치즈인 이 스틸턴 치즈, 블루치즈라고도 해요. 블루치즈의 한 종류예요. 스틸턴 치즈가 이 반경질 치즈에 속하고요. 이 스틸턴 치즈는 백포도주랑 잘 어울려요. 그리고 이 중간에 로크포르 치즈, 이 치즈는 프랑스가 원산지인 블루치즈고요. 양으로부터 얻은 우유로부터 만든 치즈입니다. 다음으로 경질 치즈는 수분 함량이 30에서 40%에 해당하는 치즈이고요. 뭐라 해야 되지? 에담 치즈, 고더 치즈, 체다 치즈 이것들이 이 경질 치즈에 속하는데요. 에덤 치즈와 고다 치즈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치즈예요. 네덜란드 치즈고 체더 치즈는 영국입니다. 영국이 원산지지만 워낙에 세계 각국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또 조리에 아주 많이 이용되는 치즈입니다. 그리고 경질 치즈의 또 다른 한 종류는 에멘탈 치즈가 있는데요. 에멘탈 치즈는 다른 경질 치즈와 다르게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 톰가제리에 나오는 그 치즈가 바로 이 에멘탈 치즈예요. 스위스 치즈라고도 하고요. 스위스의 유명한 음식이 퐁듀죠. 퐁듀에 먹는 재료가 되는 치즈가 이 에멘탈 치즈입니다. 마지막으로 초경성 치즈는 수분 함량이 30% 미만인 치즈인데요. 대표적으로 파마산 치즈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약간 고체처럼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아는 파마산 치즈는 가루 형태죠. 네, 분말로 원래는 이 형태인데 이것을 분말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 파마산 치즈는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치즈입니다. 분말 형태이기 때문에, 즉 수분이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존성이 높고요. 뭐 스프나 뭐 파스타나 뭐 다양한 음식에 이용이 되는 것이 이 파마산 치즈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치즈의 제조 원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즈의 제조 원리를 보면은 크게 산에 의한 치즈 제조와 효소에 의한 치즈 제조가 있습니다. 산에 의한 치즈 제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산에 의한 치즈 제조와 효소에 의한 치즈 제조가 다른 점은 카제인을 응고시키는 방법이 다른 거고요. 또 응고물이 생성된 다음에 어떻게 숙성되냐, 그것 또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요. 먼저 산으로 만든 치즈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우유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pH가 6.6 정도인데요. 여기에 정상적인 우유보다는 신선한 우유 같은 경우에는 pH가 6.6인데요. 여기에 이 산을 가하면은 pH가 6.6에서 pH가 6.6에서 4.6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카제인과 유청의 분리가 일어나고, 이때 유청은 제거하고 카제인은 응고시킨 것이 이 산에 의한 응고의 원리고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카제인 같은 경우에는 칼슘 그리고 인이 결합된 이 복합체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칼슘 포스포카제네이트라고 하는데요. 이 칼슘은 양전하를 띠고 있고 인 같은 경우에는 음전하를 띠고 있죠. 이 그러니까 이 칼슘 포스포카제네이트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이 카제인에 산이 들어가게 되면은, 수소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수소 이온이 그러니까 원래는 칼슘과 인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인데, 이 수소 이온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수소 이온이 카제인과 결합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수소 이온이 인과 결합을 하기 때문에 칼슘이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고요. 이 칼슘 같은 경우에는 이 유청이 아까도 얘기했었죠. 유청이 제거될 때 함께 제거가 되기 때문에 이 산에 의한 응고로 만들어진 치즈는 칼슘 함량이 낮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칼슘 함량이 낮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효소에 의한 응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소 같은 경우에는 본래는 가장 흔히 사용하는 효소를 우리 그러니까 소화기관이 위에서 이용되는 레닌이라는 효소에 의한 응고인데요. 이 효소를 상업적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 렌넨입니다. 이 렌넨의 작용 원리를 살펴본다면 카제인 같은 경우에는 소수성, 즉 물과 친하지 않는 파라카제인과 물과 친한 친수성의 글리코펩타이드로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렌넨이 작용을 함으로 인해서 이 두 개의 결합된 형태가 불안정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물과 친하지 않는
물과 친하지 않는 이 파라카제인, 즉 소수성, 여기 친수성 적어 놓을게요. 물과 친하지 않는 이 소수성의 파라카제인과 렌넨이 결합을 하여서 바로 카제인이 응고가 하게 돼서 치즈가 만들어지는 원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따로 뭐 칼슘이 빠져나왔다던가 이 과정 중에서 칼슘이 빠져나왔다던가 하지 않기 때문에 응고물이 칼슘, 그러니까 산에 의한 응고로 만들어진 치즈보다 칼슘이 조금 더 많다는 특징이 있어요. 따라서 단단하고 질기며 이 레닌의 효소 같은 게 레닌을 상업적으로 만든 게 렌넨이라고 했죠. 이 효소 같은 경우에는 40도에서 잘 적용을 하고요. 15도 이하거나 60도 이상에서는 잘 작용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 가지 치즈가 만들어지는 제조 원리, 산에 의한 응고와 효소에 의한 응고 원리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렇게 산을, 그러니까 응고를 시키기 전에 원유에다가 미생물이라고 하는 뭐 곰팡이나 뭐 이런 스타터 균주를 첨가하게 되는데요. 이 스타터 균주에 사용되는 것들이 바로 락토코커스 크레모리스, 락토코커스 락티스, 뭐 락토바실러스 불가리쿠스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되는 스타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스타터로 사용이 돼서 원유에 투입이 됐죠. 그리고 뭐 렌닌이나 산의 응고로 인해서 치즈가 만들어지고 마지막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치즈는 숙성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숙성 과정 중에서 이러한 미생물들이 2차 발효를 하게 됩니다. 이 2차 발효 중에서 이 스타터들은 프로피온산 발효를 하는데요. 이 프로피온산 발효로 인해서 이렇게 뭐 풍미도 변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맛도 치즈별로 다양한 맛도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에멘타 치즈처럼 이렇게 뭐 구멍도 생기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마지막에 숙성 과정을 거치면서 치즈는 영양소의 변화 그리고 뭐 경도의 변화도 일어나게 됩니다. 숙성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수분 함량은 낮아지고 경도는 높아진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유당은 뭐 젖산 등의 유기산으로, 지방은 저분자 물질로 분해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소화도 쉬워지고 뭐 단백질 또 그 외에 뭐 지방, 칼슘, 비타민 A, 뭐 리보필라빈 이런 것들이 풍부한 영양 밀도가 높은 식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즈에서는 제조의 원리를 꼭 알아둬야 되고요. 그리고 숙성 기간 중에 일어나는 영양소의 변화를 꼭 알아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치즈가 만들어지는 공정 과정에서는 이러한 미생물들이 사용이 되는데, 이러한 미생물들은 응고되기 전에 투입이 돼서 스타터로서의 역할도 하고요. 최종적으로 응고가 된 치즈가 숙성 과정을 하는 데서도 2차 발효를 한다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